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라는 책입니다. 오종윤 지음 끌리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100년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 버는 시간 동안 돈 못 버는 시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책은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생의 절반 정도는 부자로 살아가야 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 말은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집값, 학비, 생활비, 고물가, 취업난 등 결국 문제의 뿌리에는 돈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을 밝히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막상 성공하고 나면,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런 말들은 맞는 말입니다. 분명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돈에 휘둘려 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형제 노릇도 하면서 살기도 힘이 듭니다. 억지로 돈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너무나 평범해서 내세울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돈과 부자를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존재,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을 제대로 알고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재무설계회사 등에서 20여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돈에 대하여, 부자에 대하여, 돈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씁니다.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돈 덕분에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볼 때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면서 존중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돈 없이 살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80년은 기본이고 100년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적어도 돈을 버는 시간 동안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지 못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에 휘둘리고 살고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면 앞으로는 돈 걱정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단번에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생의 절반을 부자로 살 수 있는 법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법칙 1.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간절히 원하라.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 부부가 거위 한 마리를 얻었는데 그 거위가 바로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하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낳았습니다.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지만 확인해 보니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부부는 하루에 하나씩 얻는 황금알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얻으려고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위는 죽고 황금알은 그 다음 날부터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과욕을 부려서 거위를 잃으면 앞으로 거위가 계속 낳아줄 황금알도 잃어버린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다면 지금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다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 법칙 2.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알아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적이 없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수십 번도 더 넘게 갈라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월 7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70만 원은 당시 한 학기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친구, 선배, 후배들에게 술을 사는데 대부분 썼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제대로 쓰지도 않은 채 고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2학기 때는 프라이드 자가용을 구입했습니다. 나는 사용처가 분명하지도 않은 컴퓨터를 사느라, 자가용을 사느라, 자동차 기름값을 대느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황금알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주식, 예금이나 채권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부자 법칙 3.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의 50%는 소비하고 나머지 50%를 투자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월급에서 50%를 저축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100만 원은 아예 월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떼어 놓는다면 나머지 100만 원으로 쓸 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줄일 수 있는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자 법칙 4.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 분신이 될 때까지 키워라. 먼저 매월 사용하고 싶은 금액을 정한 다음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아야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목표 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거위를 키워야 합니다. 이 목표 금액이 바로 우리의 분신이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우리만의 분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산가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말하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소득이,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이, 채권에서는 이자소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크기의 분신을 만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만큼입니다. 황금알의 크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과 태도에 달렸습니다. 먼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는 우리 삶의 형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 법칙 5. 거위가 내 분신이 되면 황금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사람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심과 저녁을 모두 거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바빠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을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지금 잠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설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고 그 거위가 내가 필요한 만큼 황금알을 계속해서 낳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즐기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때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즐겁게 모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거위에서 나오는 황금알은 누가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고 투자해야만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든 돈 쓸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모을 때부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계획한 양의 돈이 모였으면 계획한 대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더라도 일단 형성된 습관 덕분에 거위는 여전히 자라서 황금알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존재감이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주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사용하게 됩니다. 부자 법칙 6.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큰 돈이 생기면 항상 유혹과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상식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단기간에 많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도 많고 이른바 대박이 나는 사업 아이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산 전체를 삼켜버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되면 2배를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동안 소중히 키워온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분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도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 법칙 7.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모르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한 준비 없이 투자해서 낭패 보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직후 또는 오랜 저축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에 실패한 다른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많은 곳에 수익도 많다. 없는 셈치고 해보지 뭐. 다 알고 나서 한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세상살이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좋은 경험했어. 실패도 자산이야. 당분간은 돈 쓸 일이 없어서.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 말들은 실패에 대한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어떤 일에서 자기 위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에 연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위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현명한 판단력과 자제심을 기르는 일입니다. 성공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을 한번 해보아야 다음에도 성공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공도 실패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요. 부자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검토하고 또 검토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때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난 뒤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쉽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과 교류해서 성공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자 법칙 8.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존하고 싶으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목돈이 있는 것을 알면 수많은 유혹이 생기게 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목돈이 생기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짧은 기간만 융통하겠다는 사람에게 당장 돈을 안 빌려주면 죽을 것처럼 일종의 협박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모아놓은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 법칙 9.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거위를 기르는 것도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왠지 우쭐해지고 가진 돈을 더 크게 불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돈은 다 써도 분신만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분신이 없어지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이 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손대지 말고 황금알만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 법칙 10.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만드는 방법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생산물보다는 생산 공장을, 즉 현금이 창출되는 구조를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책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